근데 이제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가면 자꾸 약만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으로 병이 나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맥시멈 34%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운동이나 마사지나 목욕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병이 왜 생기는지 심리적인 걸 알아야 돼. 우리 몸에는 한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태어날 때 5천 개의 암세포는 같이 가지고 태어나요. 이건 일종의 쓰레기통 같은 거라서 암세포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. 우리 몸은 전부 다 한 1000개 하나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 생겼다가 저녁에 푹 자면 이제 NK세포, 내추로킬러 세포가 다 잡아먹고 또 다음날 또 생기고 반복되는 건데 최근 들어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의식 조절 안 하면 암세포가 커져야 돼요. 왜? 쓰레기통이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암세포를 나쁘게 보는 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.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. 이미 제가 서울에서 크리스찬 의사 약사분들을 공부할 때 그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아, 돈 때문에 설마 항암제 방사선 수술을 하나 했는데 돈 때문이었어요. 한 해 200조라는 돈이 벌리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70년대, 50년대, 그러니까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했더니 암세포만 표적으로 죽여버려요. 정상세포는 그대로 더 건강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. 근데 암 전문 병원에 메이저 병원, 우리나라 메이저 병원 가면 뭐 비타민C 정맥 주사 뭐라고 하는 사람 없죠. 그게 알면 자기 몸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모르면 자기 몸을 그냥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시절이 벌써 오래된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케미컬 치료를 하면서 먹는 걸로는 다 안 되는구나. 왜냐면 1950년대에 시금치 한 단 먹으면 되고 지금 19단 먹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 같은 양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야채,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. 골고루 색깔을 다양하게 먹어야지 각종 다른 영양소가 들어오는데 그걸 하루에 5접시를 먹어야 돼요. 보통 사람들이.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병 걸려 있는 거예요. 그나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를 알기 때문에 영양제를 꽉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저도 이제 곧 50인데 막 40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, 제 동료 한의사나 선배님들이 막 죽었어요. 돌연사로도 죽고 아무리 뭐 한의원이 너무 잘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인데 아 이게 참 의료인조차도 관리 안 되는구나. 제 동생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. 의사분들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건강에 대해서 영양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먹은 음식 우리 몸이 되는데 우리가 대충 라면만 한 1년간 먹으면 라면 가지고 내 세포를 만든단 말이에요. 내 몸이 만들어지니까 약할 거 아니에요. 근데 TV에 가끔 보면 아니면 저희 한의원 오는 할머니들 서울에 있을 때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. 고혈압, 당뇨, 고지혈. 그럼 그 약을 원료로 내 몸이 만들어지니까 계속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. 그 약을 벗어나고 내 세포를 새 걸로 바꿔야 되라고 하면 음식을 바꿔야 되는데 음식은 입맛 없다 그러면서 그냥 김치하고 밥 조금 먹고 밥 끝나고 나고 약을 한 모금씩 먹어요. 계속 혈관이 비닐처럼 얇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심장이 한번 펌프질 하는데 혈관도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게 쭉쭉쭉 혈액을 못 짜주니까 계속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관절도 아프고 눈도 나빠지고 귀도 나빠지고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아무리 제가 외쳐도 뭐 이렇게 영양학 공부를 하는 의사가 없어요. 의대는 6년 공부해도 영양학 공부 1시간 하거나 좀 많이 해서 일주일이에요. 한의대는 아예 영양학 공부가 없죠. 전 따로 공부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영양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죠. 우리 세포가 위장은 3일 만에, 대장은 7일 만에, 혈액은 120일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. 뼈까지 포함해서 모든 세포는 한 1년이나 세포 분열이 잘 안 되는 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영양물질을 줘야지 근본 치료가 돼요. 근데 그렇게 한약을 2년간 먹을 수 있어요? 한약을 1년간 먹을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이게 근본 치료가 안 된다고 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PM을 하면서 그 전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음식 얘기를 많이 했지만 PM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. 저는 저 3가지 이모션 케미컬 스트럭처 치료를 하기 위해서 5가지를 시스템을 서울에서부터 원래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물을 가까이 해야 된다. 근데 보통 제품이 다 알약이기 때문에 물을 또 삼키면 그것인데 이거는 계속 물에 녹여서 먹어야 되니까 처음에 물을 충분히 먹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물을 잘 안 먹던 사람은 처음에 좀 물배가 너무 많이 차서 소변 굉장히 자주 보실 거예요. 근데 혈액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 혈액 오염이 맑아질 때까지 좀 자주 봅니다. 맑아지면 자주 안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면 아 이거 너무 이렇게 평생 이렇게 계속 소변을 자주 보나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.
그리고 사람 몸은 아랫배가 시골복의 아궁이하고 똑같아서 태어날 때 아랫배가 뜨겁게 태어났다가 아랫배 불이 꺼지면서 싸늘한 시체가 돼요.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여기 액티바이저라는 제품이 체온을 높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제품도 저랑 컨셉이 맞았고, 그 다음에 디톡스는 사실 뭐 좀 복합적인 거지만은 시중에 나와 있는 디톡스는 좀 장 디톡스가 많아요. 림파 디톡스는 이제 간 디톡스를 위주로 하는데, 특히 간이 해독할 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간이 해독을 해요.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도 간이 나빠지거든요. 그래서 리스토라리트 같은 경우를 한 2포를 동시에 먹고 자면 굉장히 깊은 잠을 자게 돼요. 왜냐하면 수면 호르몬, 우리 멜라토닌을 들어보셨죠? 낮에 햇빛 보면 그 세라토닌이 형성돼서 그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자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영양물질이 없으면 만들지 못해요. 햇빛만 가지고는 안 되고. 근데 리스토라리트를 먹으면 충분한 미네랄이 공급되면서 이제 호르몬의 원료가 공급되니까 잠을 깊숙이 자는 거예요. 다만 너무 그 수면 호르몬이 너무 없어서 호르몬샘이 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리스토라리트 먹으면 잠을 처음에 못 자요.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, 냄비에 물이 없는데, 냄비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데 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 굉장히 막 그러면서 막 숨죽이 일어나죠. 그런 것처럼 너무 물을 안 먹는 분들, 몸속에 너무 진액이 없는 사람들, 리스토라리를 처음 넣으면 갑자기 그 올라오는 그 뜨거운 증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. 그런 경우는 낮에 좀 먹고 나면 어느 정도 호르몬샘에 물이 공급이 되죠. 그런 다음에 저녁에 먹으면 잠을 잘 자는 거예요. 그런 것도 팁이죠.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으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. 왜냐하면 컴플레인을 오면 바로 대답을 해주면, 아, 이 사람이 뭘 아는구나, 그렇게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영양 상태를 40까지에서 50까지를 넣어줘야 되는데, 하우 칵테일 하나 먹어주면 되는데,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산 그 생크림을 많이 먹습니다. 생크림은 나라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미국 거를 자녀들이 사와서 먹는다고 자랑하시는데, 자, 그거 드시면 안 돼요. 지용성 영양소가 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,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지용성 비타민 먹으면 안 돼요. 근데 PM 제품은 지용성 비타민을 담즙 없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제품, 좀 특이한 제품. 저는 간을 계속 한 20년 공부했고,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어쨌거나 근육이 충분히 부드럽고 물 먹는 게 충분히 되면 춘화나 도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 물 잘 안 먹는 사람들은 교정이 안 됩니다. 도수 치료를 받거나 춘화를 받거나 한들 나뭇가지가 물기가 없어서 뻣뻣한데 그걸 억지로 뼈를 맞춘다고 한들 다시 돌아가 버려요. PM을 가까이 하게 되면 혈액이 맑아지고 근육이 부드러워지니까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.